깨어나서는 안 될 것에 봉인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투라는 신선한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죠. 제8일의 밤은 7개의 징검다리를 건너 세상의 고통으로 가득한 지옥을 불러들일, 깨어나서는 안 될 것에 봉인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8일간의 사투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방금 예고편 보고 오셨는데요,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치밀한 서스펜스에 압도돼서 정말 숨을 죽이면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각기 다른 매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우리 배우분들의 앙상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 제8일의 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 지금 낳고 계실 텐데요, 이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일의 밤에 배우 이성민 씨, 박해준 씨, 김유정 씨, 남다름 씨, 김동영 씨,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성민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영화 제8일의 밤에서 봉인을 수호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봉인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진수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8일의 밤에서 의문의 사건들을 풀어가는 강력계 형사 호태 역을 맡은 박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유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8일의 밤에서 굉장히 비밀스럽고 알 수 없는 정체의 에란 역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다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8일의 밤에서 그것이 깨어나려 한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동자승 청성 역을 맡은 남다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영 씨.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제8일의 밤에서 동진 역을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형 감독님. 예, 제 8일의 밤에서 연출 맡은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인사만 했는데 정말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작품이 제8일의 밤인데, 제목부터가 벌써 미스터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 제8일의 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 8일의 밤이라는 제목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한정된 8일이라는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인물들이 각자의 운명대로 마지막 8일의 밤으로 달려가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다음으로는 8자를 옆으로 눕혀 놓으면은 인피니트, 그러니까 무한의 밤이라는 의미로서 지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무한의 밤에 갇혀 있는, 살고 있는 진수라는 캐릭터가 깨달음을 얻는 마지막 8일의 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긴 제목이었군요. 네. 지금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7월 2일 오후 4시에 공개되는 제8일의 밤을 보면 더 영화를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미부터 내용까지 벌써 심상치 않은 그런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을 낳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인트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진행을 해야 하는 운명, 접니다. 예. 자, 지금 와, 정말 푹 빠져서 봤어요. 몇천 년의, 수천 년을 거슬러서 내려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에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푹 빠지셨을 텐데, 감독님 궁금해요. 이 영상이 어떤 의미를, 영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영상인지,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언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떤 언어인지, 이 전설은 또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영화 인트로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가 금강경을 설법할 당시에 설법을 듣던 대중들 가운데 요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으로 시작된 전설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네. 우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대신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있음직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초기 경전이 팔리어라고 다른 언어로 구전돼서 전승됐었는데 이 팔리어라는 게 그 고유 문자가 없다 보니까 많은 문자로 다시 기록이 됐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현실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녹음하신 분은 그 인도에서 한예종으로 유학을 오신 그 산스크리트에 능통한 인도 배우분이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예. 진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전달이 되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또 그렇게 착안을 하신 거군요. 좋습니다. 자, 지금 배우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계신데 뒤에 있는 이 포스터와 오늘 이 배우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찰떡으로 지금 어울리고 있는데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포스터로도 쫙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성민 씨 뒤에 이게 탱화인가요? 예, 탱화라고 저희가 영화에서 썼던 오, 그림입니다. 매우 영화 속에서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방금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인트로를 예. 이렇게 뭐랄까 축약해 놓은 얘기고 또 우리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인트로를 이제 딱 보고 나면 진짜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강하게 딱 생기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호기심들 이제 영화가 쫙 펼쳐지는 그 느낌을 오늘 직접 느껴보시라고 인트로 영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함, 이게 사리함인가요? 네, 지금 두 개, 붉은 눈과 검은 눈이 들어있는 이 사리함 두 개가 지금 제 옆에 있는데 뭔가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느껴지나 이성민 씨? 기운 안 느껴지세요 지금? 그 사리함을 제작한 그 돌이 예. 그냥 흔한 돌이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남미에서 뭐 그렇게 하셨나요? 네, 남미에서 그 공수해온 돌입니다. 네. 이 돌 자체가 남미에서 온 돌이군요. 기를 잘 느끼시네. 제가 또 네. 수맥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스트로폼이 아니거든. 오, 느끼시네. 지금 막 느껴져요. 네. 예, 지금 제가 가로막고 있지만 이제 7개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운이 곧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그것에 봉인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이 배우분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 남다름 씨 뭔지 아시죠? 네, 무건 목걸이입니다. 무건 목걸이. 영화 속 그 목걸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비슷한 걸로 구해봤거든요. 요게 이제 남다름 씨와 어떤 인연이 있나요? 영화 초반에 청석이가 산속 암자에서 무건 수행을 할 때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입니다. 자, 이 무건 목걸이 왜 준비를 했느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건 스포일러다. 이게 무건이라는 거를 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계 각지에 계신 분들 잘 모르니까 지금 설명을 잘. 그 통역을 해주시는 분께서 지금 세계 각지 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게 무건 네. 예 be quiet 이렇게 소개를 사일런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실 겁니다. 뮤트라고도 하죠. 뮤트. 예. 자, 자 만약에 이거는 스포일러다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무건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이 목걸이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민 씨.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시대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입체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죠. 인정하십니까? 뭐 그러려고 했던 거죠. 네. 포스터와 예고편에서 보니까 눈빛만으로도 정말 주의를 압도합니다. 박진수는 사리함에 갇힌 깨어나서는 안 될 것을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지키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박진수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나요? 그 진수라는 캐릭터가 첫째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계를 보는 것 말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캐릭터였었어요. 그래야 됐었고 그거는 제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상상을 해야만 했었고 또 흔히들 그런 그 또 다른 눈을 가진 그런 분들을 흔히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뭐 주술사나 아니면 뭐 샤머니즘 하는 그런 분들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랬고요. 또 진수라는 캐릭터가 전직 스님이었기 때문에 스님과 뭐 여러 대화를 했었어요. 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조언들을 좀 들으려고 했었고, 그거를 참조로 정서적으로 많은 이렇게 좀 뭐랄까 연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버머라는데 네. 버머를 조금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예 주문 연습을 좀 했었고. 보통 그렇게 한번 작품을 위해서 외워둔 그 언어는 계속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특이하시네요. 엄마리 예. 밤매움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거는 다- 응. 흔히 알고 있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엄마리 밤매움 가타 계속 가타 파라 가타 예? 파라섬 가타 보디사바하.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성민 씨. 아니 무엇보다 예고편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눈빛으로 진짜 제압해요. 어떤 대사보다도 그냥 이성민 씨 눈빛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 제가 맡은 캐릭터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서 아마 눈에 힘을 많이 주고 연기한 것 같아요. 자, 카메라 너머의 저 세계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옵니다. 클로즈업. 뭐 어떻게 봐? 자, 봐주세요. 싫어. 진수. 자, 진수가 왔습니다. 진수는 이미 보낸 지가 한 1년 넘어가지고. 진수 씨, 저기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빛이죠. 순간 몰입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무거운 목걸이를 전혀 안 쓴 상황에서 지금 모두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자원이 터졌네요. 박혜준 씨, 매 작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박혜준 씨, 이번에 강력계 형사로 돌아오셨는데 기이한 현상에 휘말리게 되는 형사인데 김호태 어떤 캐릭터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계 형사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보다는 이렇게 수사에 대한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진 형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사실 그런 열정과 그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힘을 거기 열정을 많이 쏟을수록 그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놓쳐줘야 이 영화가 가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후배 동료 형사죠 이렇게 동진 캐릭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예. 박혜준 씨는 사실 그동안 이제 형사에게 쫓기는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어떤 쫓는 역할, 좀 남다른 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일단 이렇게 나름 경찰이라 완장을 찬다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권력을 약간 가졌다는 어떤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쾌감들이 아마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다시 뭐 군대를 다시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거기에 이제 제가 무서워했던 그 중대장님 뭐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뭐
뭐 여러 가지 예, 이번 있었습니다. 역할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박해준 씨. 예, 문득 그런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그랬던 기억이. 예. 강력계 형사 역할입니다. 김호태. 자, 이번에는 김유정 씨. 제 8일의 밤에 어떤 부분에 끌려서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유정 씨. 네. 우선은 아까 성민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자체가 좀 되게 만나기 어려운 느낌의 소재였고 그래서 더 궁금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님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작품인지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영화인지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 들으면서 더 좀 이 8일의 밤에 되게 관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과 또 감독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곁들여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감독님 유정 씨와 만나서 그 캐릭터나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지금 믿음을 갖게 됐는데. 첫 미팅 때 예. 벌써 그 작품을 해석해 온 게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 이미. 사실은 작품 얘기를 한 것보다 진짜로 캐릭터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캐릭터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은 캐릭터 얘기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얘기하신 걸 얘기하면 스포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무건하겠습니다. 아, 무건을 감독님, 의외로 감독님이 쓰십니다. 아무도 지금 안 쓰셨는데 감독님께서 쓰셨고요. 그러면 유정 씨께 여쭐게요. 유정 씨, 이 캐릭터가 굉장히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고 나면. 네. 근데 사실 유정 씨한테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신비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우선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눈빛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자, 했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우리 감독님 준비되셨죠? 카메라 감독님.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아. 자, 지금 우리 한국의 기자님들과 아시아 기자님들도 다 같이 보고 계시는데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 씨 원샷 갑니다. 네, 가요. 유정 씨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지. 네. 지금 눈물 흘리시는 기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예, 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그만하라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만해. 자, 좋았습니다. 우리 남다름 씨는 동자승으로 이번에 나오시는데 청석 캐릭터의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고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두셨는지. 청석이가 깊은 산속 암자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세상에 막 나온 동자승 역할이어서 이제 막 세상에 나와서 신기한 것도 많고 그런 밝고 순수한 모습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의 톤도 제가 가진 목소리보다 조금 올려서 대사를 하려고 노력했고 눈이나 눈썹의 움직임 같은 표정에서도 뭔가 귀여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름 씨가 이성민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진행자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귀여운 모습 한번 카메라 보고. 그렇죠. 이성민 씨 생유. 자, 눈썹 남다름 씨. 연기까지. 그동안 그렇게까지 연습한 눈썹 연기를 포함해서 정말 세상 가장 귀여운 남다름 씨의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만납니다. 청석. 아직 안 나왔죠? 하나, 둘, 셋. 귀여워. 자, 박혜준 씨가 너무 귀엽다고. 박혜준 씨, 마이크를 잡고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생중계 중에 이렇게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다름 씨 역시 남다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김동영 씨의 고민은 깊어가고 지금 눈이
더 깊어졌어요. 예, 시작할 때보다 많이 지금 깊어졌어요. 영화와 드라마,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로 그게 몰입감을 높여주는 배우신데 이번에 강력계 형사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고 캐릭터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맡은 박동진이라는 역은 선배이자 친한 형, 그 김호태 형사님과 7개의 죽음을 수사하는 강력계 형사 역할을 맡았고요. 그 처음에 시나리오를 감독님하고 보고 그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하게 하고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돼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연기를 함으로써 감독님한테도 많이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뭐 성민 선배님 그리고 혜준 선배님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도 되게 많고, 저도 도움과 기운을 되게 받아서 잘 촬영했던 것 같고, 일단 현장 가서는 최대한 동진스럽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영 씨가 얼마나 동진스럽게 하려고 노력했는지가 느껴지는 게 지금 작품 속의 음성과 지금 인터뷰할 때 음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진짜 느껴져요. 이 목소리 톤부터 아예 다르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생중계가 된다니까 일부러 좀 깔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목소리가 아니군요. 예, 일부러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깔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생중계니까 이제 본인 이제 정식으로 어필을 좀 해주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목소리 최대한 낮게.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금 저격을 해주셨어요, 마음을.